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제가 계속, 물론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인데, 간밤에 애플이 3% 넘게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거의 3% 가까이. 애플이 원래 그렇게 이렇게 막 급등하진 않거든요. 많이 해봐야 1%, 물론 꾸준하게 상승을 하죠. 근데 애플이 이번에 재밌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재밌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다기보다 실루엣이 나왔어요. 애플이 애플카 프로젝트의 실루엣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애플의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요 썰에 대해서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풀면서 요 썰을 갈게요. 자,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원래 어떤 유럽 아니면 일본, 예, 요렇게 거의 이 자동차 산업은 엔진하고 미션은 한 100년 정도 된 기술이에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현대차가 막 이렇게 따라잡고 가도 그 오래된 그 메카닉의 그 기술, 오래된 기술을 참 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막 나오면서 속속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1900년대 뭐 초중반에 이미 항공모함을 만들고 엄청난 군함을 만들 정도로 완전히 산업화에 거의 유럽에 못지않는 산업화의 정점에 다다른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도 상당 부분 유럽에 뒤치지 않고 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딱 이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죠. 저는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이제 사실은 있잖아요. 저는 자율주행차, 삼성전자에 지금 뭐 파운드리가 어떻고 저떻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투자 금액의 일부분이 물론 하고 있겠죠. 하고 있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자율주행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삼성전자의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이제 전환점을 좀 이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꼭 삼성카 부분에 대한 저는 이제 준비를 착수해야 될 지금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필요해야 된다. 자, 제가 이제 애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애플이 빅테크 기업이죠. 애플이 빠르면 2025년에 애플이 나오는 지금 차가 운전대가 없어요. 운전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지금 차를 만들어내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운전대가 없고 페달도 없어요. 페달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그러면은 뭐 브레이크는 설마 브레이크는 있겠지. 예, 운전대하고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일명 애플카를 지금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2025년에 이게 나오면서 구체적인 실루엣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멋지네 나오면서 애플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지난번에 애플카 실루엣이 나오면서 거의 한 3%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이 테슬라라든지 다른 경쟁사보다 더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죠. 왜 기대감이 커졌을까요? 왜? 자, 자동차는 제가 서두에 100년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엔진이라든지 미션 같은 경우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스마트폰의 확대 버전이다. 예, 스마트폰을 펑튀기 한 거다. 스마트폰 펑튀기 해놓고 거기다가 의자 깔고 바퀴 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배터리 그거 하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애플 같은 기업이 유리하죠. 저는 결국 나중에 싸움은 삼성전자하고 애플 아니면 LG전자 이런 미국 같은 경우 화웨이가 되죠. 이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반도체 설계 능력을 갖추고 그다음 반도체를 파운드리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휴대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기술, 전자적인 기술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AI를 만들 수 있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설계할 수 있는 회사가 저는 마지막에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플랫폼 싸움인데, 자,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의 역점을 두고 지금 2025년이에요. 지금 2025년이면 4년 남았어요. 4년. 지금, 케빈 린치라고 이분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지금 그 소프트웨어 부분 쪽에서 애플에 완전히 지금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분이신데, 그 지금 애플은 언제부터 준비를 했냐면 2014년부터 준비했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타이탄이에요. 애플카. 이거를 이제 현재는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핸들하고 가속 페달, 브레이크는 있습니다. 핸들하고 가속 페달이 없이 탑승자의 지시로 인공지능 AI로 운행되는 차량을 지금 애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이런 차가 나온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차가 나오면 뭐 메모리가 몇 기가가 들어가고 낸드가 몇 기가가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그런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만, 이제는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결단을 할 때가 됐다. 계속 지금 어떤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삼성전자는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해요. 예, 전장 사업이라든지 배터리 고객사도 많고 확보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거 부분에서 한다고 해서 애플도 하고 다 뛰어드는데 뭐 그게 큰 리스크가 될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 하기는 해야 된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삼성전자가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애플이 2025년에 이런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실제로 시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시장은 분명히 애플이 만든, 애플의 그런 아이폰이 확장된 아이폰의 차를 지금 열렬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플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아무 논평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인텔 애플이 거의 2.85%, 거의 4.4달러에서 4.4달러 정도 폭등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나스닥 시가총액 2위인 애플이 이 평소 1% 안팎으로 움직이는 이 무거운 종목인데 이렇게 움직였다.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애플카의 실체를 공개하면 아마 테슬라, 그다음 아마존도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를 지금 그 경쟁이 뛰어들었거든요. 그 본격적인 이 경쟁에 저는 이제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포드라든지 조금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 자동차라든지 기존에 있는 어떤 내연기관 중심의 제조를 했었던 회사들은 아마 좀 관심이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삼성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질 끌거나 늦추기에는 지금 이미 많이 왔다, 생각보다 빠르게 가고 있다. 물론 이걸 안 해도 삼성전자에게는 이 시장 자체가 열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호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삼성전자는 못하는 게 없죠. 전장 다 하죠, 반도체 만들죠, 그 다음에 배터리 만들죠. 사실상 삼성전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애플보다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인프라를 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제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을 이제는 좀 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제가 응원을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의 좀 아쉬운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